20년이란 시간이 흘렀습니다. 저는 다시 이곳에 섰습니다. 제가 모든 것을 잃고 떠나야 했던 이 작은 도시의 말입니다. 공항에서 내려 택시를 탔고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들을 바라봤습니다. 많은 것이 변했지만 어떤 것들은 그대로였습니다. 시내로 들어서자 20년 전 제가 설계했던 빌딩이 보였습니다. 아직도 저기 있네. 그 빌딩 앞에는 커다란 간판이 걸려 있었습니다. 준혁건설. 제 이름이 있어야 할 자리에 그의 이름이 박혀 있었습니다. 택시기사가 말을 걸어왔습니다. 손님, 여기 처음 오세요? 이 도시 많이 발전했죠? 저 준혁건설 사장님 덕분에 이 동네가 살아났다니까요. 정말 대단한 분이에요. 저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그렇군요. 대단한 분. 그래, 남의 것을 훔쳐서 대단해진 분이지. 호텔에 체크인을 마치고 방으로 올라갔습니다. 창문을 열자 도시 전경이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저 멀리 그의 회사 건물이 보였고 그 옆으로는 고급 주택가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제 손은 자연스럽게 주머니 속 낡은 반지를 만졌습니다. 20년 전 제가 감옥에 들어가던 날 마지막으로 만졌던 이 반지. 수진이가 제게 끼워줬던 이 반지를 저는 단 한 번도 버리지 못했습니다. 수진아, 넌 지금 어떻게 살고 있니? 노트북을 켜고 준비해온 자료들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박준혁? 20년 전 저의 가장 친한 친구이자 동업자였던 그 남자는 이제 이 도시에서 가장 성공한 기업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자료를 넘기며 그의 이력을 훑어봤습니다. 사회봉사상, 모범납세자상, 지역발전공로상, 그의 화려한 수상 경력들이 저를 비웃는 것 같았습니다. 잘도 포장했구나, 준혁아. 하지만 저는 압니다. 그 화려한 겉모습 뒤에 숨겨진 진실을. 20년 전 그날 제가 억울하게 횡령범으로 몰려 감옥에 가야 했던 그날의 진실을 말입니다. 다음 페이지를 넘기자 사진 한 장이 나왔습니다. 준혁의 가족 사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서 있는 여자, 수진이었습니다. 제 손이 떨렸습니다. 20년이란 시간이 흘렀어도 그녀는 여전히 아름다웠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에서 저는 20년 전에는 없던 슬픔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넌 행복하니, 수진아? 내 자리를 빼앗은 그 남자 옆에서. 사진 속 그들 옆에는 젊은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자료에는 박진은 28세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준혁의 딸이었습니다. 그 딸의 얼굴을 보는 순간 이상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맑고 순수한 미소를 짓고 있는 그 얼굴에서 젊은 시절 수진의 모습이 겹쳐 보였습니다. 너는 아무 죄가 없겠지. 하지만 내 아버지는 달라. 20년이란 시간이 흘렀습니다. 저는 다시 이곳에 섰습니다. 제가 모든 것을 잃고 떠나야 했던 이 작은 도시의 말입니다. 공항에서 내려 택시를 탔고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들을 바라봤습니다. 많은 것이 변했지만 어떤 것들은 그대로였습니다. 시내로 들어서자 20년 전 제가 설계했던 빌딩이 보였습니다. 아직도 저기 있네. 그 빌딩 앞에는 커다란 간판이 걸려 있었습니다. 준혁건설. 제 이름이 있어야 할 자리에 그의 이름이 박혀 있었습니다. 택시기사가 말을 걸어왔습니다. 손님, 여기 처음 오세요? 이 도시 많이 발전했죠? 저 준혁건설 사장님 덕분에 이 동네가 살아났다니까요. 정말 대단한 분이에요. 저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그렇군요. 대단한 분. 그래, 남의 것을 훔쳐서 대단해진 분이지. 호텔에 체크인을 마치고 방으로 올라갔습니다. 창문을 열자 도시 전경이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저 멀리 그의 회사 건물이 보였고 그 옆으로는 고급 주택가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제 손은 자연스럽게 주머니 속 낡은 반지를 만졌습니다. 20년 전 제가 감옥에 들어가던 날 마지막으로 만졌던 이 반지. 수진이가 제게 끼워줬던 이 반지를 저는 단 한 번도 버리지 못했습니다. 수진아, 넌 지금 어떻게 살고 있니? 노트북을 켜고 준비해온 자료들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박준혁? 20년 전 저의 가장 친한 친구이자 동업자였던 그 남자는 이제 이 도시에서 가장 성공한 기업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자료를 넘기며 그의 이력을 훑어봤습니다. 사회봉사상, 모범납세자상, 지역발전공로상, 그의 화려한 수상 경력들이 저를 비웃는 것 같았습니다. 잘도 포장했구나, 준혁아. 하지만 저는 압니다. 그 화려한 겉모습 뒤에 숨겨진 진실을. 20년 전 그날 제가 억울하게 횡령범으로 몰려 감옥에 가야 했던 그날의 진실을 말입니다. 다음 페이지를 넘기자 사진 한 장이 나왔습니다. 준혁의 가족 사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서 있는 여자, 수진이었습니다. 제 손이 떨렸습니다. 20년이란 시간이 흘렀어도 그녀는 여전히 아름다웠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에서 저는 20년 전에는 없던 슬픔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넌 행복하니, 수진아? 내 자리를 빼앗은 그 남자 옆에서. 사진 속 그들 옆에는 젊은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자료에는 박진은 28세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준혁의 딸이었습니다. 그 딸의 얼굴을 보는 순간 이상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맑고 순수한 미소를 짓고 있는 그 얼굴에서 젊은 시절 수진의 모습이 겹쳐 보였습니다. 너는 아무 죄가 없겠지. 하지만 내 아버지는 달라. 노트북을 덮고 일어섰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준혁의 회사 건물을 응시했습니다. 20년입니다. 제가 이 복수를 준비한 시간입니다. 감옥에서 5년을 보내고 출소 후 해외로 나가 밑바닥부터 다시 시작했습니다. 낮에는 공사장에서 일하고 밤에는 작은 식당에서 설거지를 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언젠가 돌아가서 진실을 밝히겠어. 그 한 가지 생각으로 버텼습니다. 조금씩 돈을 모았고 작은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실패도 여러 번 했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성공했습니다. 이제 저는 강민우가 아닙니다. 해외에서 성공한 투자자 제임스 강입니다. 새로운 이름, 새로운 신분으로 이곳에 돌아왔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준혁아. 다음 날 아침 준혁 건설 앞에 섰습니다. 깔끔한 정장을 입고 명품 시계를 차고 투자자의 모습으로 완벽하게 위장했습니다. 건물 로비로 들어서자 리셉셔니스트가 환하게 웃으며 맞이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떻게 오셨나요? 제임스 강입니다. 박준혁 대표님과 10시에 약속이 있습니다. 해외에서 보낸 투자 제안서가 효과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준혁은 흔쾌히 미팅을 승낙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최상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문이 열리자 넓은 사무실이 펼쳐졌고 저 끝에 대표실이 보였습니다. 드디어 너를 마주하는구나. 비서가 안내했고 대표실 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20년 만에 그를 마주했습니다. 박준혁? 그는 여유로운 미소를 지으며 일어나 악수를 청했습니다. 강 대표님 환영합니다. 멀리서 오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20년 전 저를 배신했던 그 손을 말입니다. 전혀 변하지 않았네. 겉으로는 여전히 신사인 척하는군. 만나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박 대표님. 준혁은 저를 전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당연했습니다. 20년이란 시간은 사람을 많이 변화시킵니다. 제 얼굴은 주름이 깊어졌고 머리는 반백이 되었으며 체격도 달라졌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그는 제가 돌아올 거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앉으시죠. 제안서를 흥미롭게 봤습니다. 해외 투자 경험이 상당하시던데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주로 동남아시아와 중동 쪽에서 부동산 개발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저는 그의 사무실을 관찰했습니다. 벽에 걸린 각종 상장들, 사진들. 그중 한 장에서 눈길이 멈췄습니다. 가족 사진이었습니다. 준혁과 수진 그리고 딸. 준혁이 제 시선을 따라가며 말했습니다. 아, 제 가족입니다. 딸이 하나 있는데 지금 저희 회사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행복해 보이십니다. 감사합니다. 가족이 있어 더 열심히 살게 됩니다. 가족. 내가 나한테서 빼앗은 그 가족 말이지. 미팅은 순조롭게 진행됐습니다. 저는 투자 의향을 밝혔고 준혁은 매우 만족스러워했습니다. 좋습니다. 다음 주에 구체적인 계약 조건을 논의하는 것으로 하죠. 그리고 강 대표님, 저희 회사 내부도 한번 둘러보시겠습니까? 그러고 싶습니다. 사무실을 나와 회사 곳곳을 둘러봤습니다. 직원들은 열심히 일하고 있었고 모두가 준혁을 존경하는 눈빛으로 바라봤습니다. 너희들은 모르겠지. 너희가 존경하는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을. 복도를 걷다가 한 여자와 마주쳤습니다. 사진에서 봤던 그 여자, 박지은이었습니다. 아, 지은아. 여기 있었구나. 준혁이 딸을 불렀고 지은이 다가왔습니다. 아버지, 회의는 잘 끝나셨어요? 응. 이분은 제임스 강 대표님이시고 우리 회사에 투자하실 분이야. 인사드려. 지은이 저를 향해 밝게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지은입니다. 강민. 제임스 강입니다. 순간 실수할 뻔했습니다. 제 본명을 말할 뻔한 것입니다. 조심해야 해. 지은의 눈빛은 맑았습니다. 순수하고 아무것도 모르는 눈빛이었습니다. 넌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구나. 내 아버지가 어떤 사람인지. 그날 저녁 호텔로 돌아와 창가에 섰습니다. 도시의 불빛들이 하나둘 켜지고 있었습니다. 주머니에서 낡은 반지를 꺼내 손바닥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20년 전 수진이 제게 끼워줬던 이 반지, 결혼 반지였습니다. 당신, 우리 평생 행복하게 살자. 수진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우리는 행복했어, 수진아. 그놈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20년 전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회사 장부에서 거액의 횡령이 발견됐습니다. 그리고 모든 증거가 저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저는 억울했지만 증거는 완벽했습니다. 준혁은 제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민우야, 내가 믿었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저는 결백을 주장했지만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수진조차도. 재판에서 저는 5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감옥으로 끌려가는 날 준혁과 수진이 함께 서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이 모든 게 계획된 거였구나. 감옥에서 3년이 지났을 때 소식을 들었습니다. 준혁과 수진이 결혼했다는 소식을.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울었습니다. 분노와 배신감에 온몸이 떨렸습니다. 반드시 돌아가겠어. 반드시 진실을 밝히겠어. 그날부터 복수를 계획했습니다. 이제 그 계획이 시작됩니다. 주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준혁 건설에 정식으로 투자자 자격으로 참여하게 되었고 회사 내부 자료들을 열람할 수 있는 권한을 얻었습니다. 준혁은 저를 완전히 신뢰하는 듯 했습니다. 해외에서의 화려한 경력과 막대한 투자금이 그의 경계심을 무너뜨린 것입니다. 어리석은 놈. 내가 얼마나 쉽게 사람을 믿는지 내가 모를 줄 알았나? 회사 회의에 참석하기 시작했습니다.
임원들과 인사를 나누고 진행 중인 프로젝트들을 검토했습니다. 모든 것이 순조로워 보였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화려한 겉모습 뒤에 뭔가 숨겨져 있다는 것을. 20년 전에도 그랬으니까. 겉으로는 완벽해 보이지만 속은 썩어 있었지. 어느 날 오후 회의가 끝나고 사무실로 돌아가는 길에 지은을 다시 만났습니다. 강 대표님, 그녀가 밝게 웃으며 다가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지은 씨. 회의 끝나셨어요? 저도 방금 끝났는데 시간 되시면 커피 한 잔 하실래요? 아버지께서 강 대표님을 잘 모시라고 하셨거든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이 순수한 얼굴을 보고 있으니 묘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이 아이는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구나. 좋습니다. 회사 근처 카페로 갔습니다. 지은은 라떼 2잔을 주문하고 창가 자리로 안내했습니다. 강 대표님은 해외에서 오래 사셨다고 들었어요. 한국이 많이 낯설지 않으세요? 아니요. 오히려 익숙합니다. 사실 저도 예전에 한국에서 살았던 적이 있거든요. 그렇구나. 어디에서 사셨는데요? 바로 이 도시에서 내 아버지와 함께. 서울이었습니다. 대화를 나누면서 저는 지은을 관찰했습니다. 그녀는 정말 밝고 순수했습니다. 아버지를 자랑스러워하고 회사 일에 열정적이었습니다. 저희 아버지 정말 대단하시죠? 이 회사를 이렇게 키우시고 지역 발전에도 많이 기여하시고. 네, 대단하십니다. 대단하긴. 남의 것을 빼앗아서 키운 회사인데 저도 언젠가는 아버지처럼 훌륭한 사업가가 되고 싶어요. 정직하게, 열심히 일하면서요. 정직하게. 그 단어가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내 아버지는 정직과는 거리가 먼 사람이야. 대화가 끝나갈 무렵 지은이 제 손을 보더니 갑자기 눈을 크게 떴습니다. 어머, 그 반지 정말 특이하네요. 오래된 것 같은데. 저는 순간 당황했습니다. 주머니에 넣어뒀어야 했는데 습관적으로 손가락에 끼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 이건 오래된 가족 유품입니다. 와, 의미가 깊은 거네요. 소중히 간직하시는 게 느껴져요. 지은이 순수하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불안했습니다. 조심해야 해. 이 반지를 보면 수지는 알아볼지도 몰라. 그날 저녁 다시 호텔로 돌아와 반지를 금고에 넣었습니다. 더 이상 밖에서는 끼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노트북을 켜고 준혁의 회사 자료들을 다시 검토했습니다. 투자자 권한으로 얻은 내부 자료들이었습니다. 프로젝트 파일들을 하나씩 열어보며 이상한 점들을 발견하기 시작했습니다. 역시 뭔가 숨기고 있어. 장부상으로는 모든 것이 깔끔해 보였지만 몇 가지 프로젝트의 자금 흐름이 불분명했습니다. 정확히 20년 전 제가 억울하게 횡령범으로 몰렸을 때와 비슷한 수법이었습니다. 여전히 같은 방법을 쓰고 있구나, 준혁아. 더 깊이 파고들기 시작했습니다. 밤늦게까지 자료를 분석하고 수상한 거래 내역들을 추적했습니다. 그리고 발견했습니다. 준혁은 여전히 불법적인 방법으로 자금을 빼돌리고 있었습니다. 서류상으로는 완벽하게 위장되어 있었지만 제 눈에는 보였습니다. 내가 나한테 했던 것과 똑같은 방법이야.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이 남자는 20년이 지났어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남을 속이고 불법을 저지르면서도 겉으로는 훌륭한 사업가인 척하고 있었습니다. 키보드를 치는 제 손이 떨렸습니다. 좋아.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지. 20년 전 나한테 했던 것처럼 정확히 똑같이 돌려줄게. 다음 날 준혁에게 연락했습니다. 박 대표님, 내일 오전에 개인적으로 만나 뵐 수 있을까요? 중요한 투자 제안이 있습니다. 물론입니다, 강 대표님.
내일 아침 10시에 제 사무실로 오시죠.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이야.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20년 동안 준비해온 이 순간이 드디어 시작된 것입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20년 전 그날을 다시 떠올렸습니다. 감옥으로 끌려가던 날 수진이 멀리서 저를 바라보던 그 눈빛. 그때 저는 몰랐습니다. 그녀가 울고 있었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수진도 준혁에게 속았다는 것을, 그가 저를 범죄자로 만들기 위해 수진까지 이용했다는 것을. 수진아, 넌 어떤 마음으로 그 남자와 결혼했니? 정말 날 배신한 거였니? 아니면 너도 어쩔 수 없었던 거니? 복잡한 감정들이 밀려왔습니다. 분노, 배신감, 그리고 여전히 남아있는 그리움. 아니야. 지금은 감상에 젖을 때가 아니야. 다음 날 아침 완벽하게 준비하고 준혁의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준혁은 여전히 여유로운 미소로 저를 맞이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강 대표님. 무슨 중요한 제안이신지 궁금하네요. 저는 서류 가방에서 준비한 자료를 꺼냈습니다. 새로운 프로젝트 제안입니다. 해외 투자자들과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대규모 개발 사업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준혁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큰 프로젝트, 큰 돈이 걸린 이야기였습니다. 흥미롭네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저는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완벽하게 짜여진 계획처럼 보이는 이 프로젝트는 사실 20년 전 준혁이 저를 함정에 빠뜨린 것과 똑같은 구조였습니다. 하지만 준혁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욕심이 눈을 가린 것입니다. 좋습니다. 이 프로젝트 같이 진행하죠. 그가 악수를 청했고 저는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걸려들었구나. 회의를 마치고 나오는데 복도에서 누군가와 마주쳤습니다. 수진이었습니다. 20년 만에 마주한 수진. 그녀는 우아한 옷을 입고 있었지만 얼굴에는 피로가 역력했습니다. 저를 스쳐 지나가려던 그녀가 갑자기 멈춰 섰습니다. 저를 빤히 쳐다보더니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혹시 우리 어디서 만난 적 있나요? 제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알아보는 건가? 아니요, 처음 뵙는 것 같은데요. 저는 제임스 강입니다. 준혁 대표님과 함께 일하고 있습니다. 수지는 저를 몇 초간 더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 그렇군요. 죄송합니다. 착각인 것 같네요. 저는 박준혁의 아내 이수진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수진이 지나갔지만 뒤에서 그녀의 발걸음이 잠시 멈추는 것을 느꼈습니다. 수진아, 내 본능이 말하고 있구나. 하지만 넌 믿지 못하겠지. 내가 돌아왔다는 걸. 한 달이 지났습니다. 프로젝트는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었고 저는 준혁의 회사 깊숙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이제 저는 거의 모든 내부 정보에 접근할 수 있었습니다. 밤마다 호텔방에서 자료들을 분석했습니다. 준혁의 비리 증거들을 하나씩 수집하고 정리했습니다. 20년 전 그가 저에게 했던 것과 똑같은 함정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조금만 더, 확실한 증거가 조금만 더 필요해. 어느 날 저녁 준혁이 저를 저녁 식사에 초대했습니다. 강 대표님, 오늘 저녁 시간 되시면 저희 집에서 식사 한번 하시죠. 가족들에게도 소개하고 싶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수진을 다시 만나는 것이 부담스러웠지만 거절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영광이겠습니다. 저녁이 되어 준혁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고급 주택가에 위치한 큰 저택이었습니다. 내 돈으로 산 집이겠지. 내가 만든 회사의 돈으로. 초인종을 눌렀고 지은이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강 대표님, 어서 오세요.
거실로 안내받았습니다. 넓고 화려한 거실에는 준혁과 수진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강 대표님. 편하게 앉으세요. 저녁 식사가 시작되었습니다. 테이블에는 화려한 요리들이 차려져 있었고 분위기는 화기애애했습니다. 준혁이 와인을 따르며 말했습니다. 강 대표님 덕분에 회사가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더 감사합니다. 감사하긴. 내 목을 조를 기회를 준 것에 대해 내가 감사해야지. 식사를 하는 동안 수진이 계속 저를 힐끗힐끗 쳐다보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의심과 불안이 섞여 있었습니다. 역시 내 본능은 정확해, 수진아. 지은이 밝게 말했습니다. 강 대표님, 해외에서 사업하시느라 외로우시지 않으세요? 가족이 그리우시겠어요. 순간 테이블이 조용해졌습니다. 가족. 네, 그립습니다. 준혁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결혼은 하셨나요? 했었습니다. 오래전에. 아, 죄송합니다. 제가 실례를. 괜찮습니다. 오래된 일이니까요. 수진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봤습니다. 그녀는 와인 잔을 입으로 가져갔지만 마시지 못했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지은이 제게 집을 구경시켜 주겠다며 안내했습니다. 2층에 서재가 있는데 정말 멋져요. 아버지가 책을 많이 좋아하세요. 2층으로 올라가 복도를 걷는데 벽에 걸린 사진들이 보였습니다. 준혁과 수진의 결혼 사진, 지은의 어린 시절 사진들. 그중 한 사진에서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오래된 사진이었습니다. 준혁과 수진 그리고 저 20년 전 회사를 처음 설립했을 때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셋이 함께 웃고 있는 사진. 이 사진을 아직도 가지고 있었구나. 지은이 그 사진을 보며 물었습니다. 이분은 누구세요? 응? 아, 그분은 옛날에 아버지와 함께 일했던 분이야. 준혁이 언제 올라왔는지 뒤에 서 있었습니다. 지금은 연락이 끊긴 분입니다. 연락이 끊긴 게 아니라 내가 감옥에 보낸 거지. 아버지, 이분도 사업 가셨어요? 응. 하지만 나쁜 길로 빠지셨지. 제 주먹이 저절로 쥐어졌습니다. 나쁜 길? 내가 나를 그 길로 몰아넣었잖아. 감정을 억누르고 평온한 척했습니다. 옛 동료분이셨나 보네요. 네. 하지만 지난 일입니다. 준혁의 눈빛이 잠깐 어두워졌습니다. 혹시 그에게도 죄책감 같은 것이 있는 걸까요? 아니야. 그런 건 없을 거야. 있었다면 이렇게 뻔뻔하게 살 수 없지.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커다란 책장에는 수많은 책들이 꽂혀 있었고 넓은 책상 위에는 회사 서류들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지은이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여기서 많은 시간을 보내세요. 밤늦게까지 일하시는 경우가 많죠. 열정적이시군요. 준혁이 겸손한 척 웃었습니다. 할 일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하긴 비리를 감추려면 일이 많겠지. 서재를 나와 다시 거실로 내려왔습니다. 수진이 소파에 앉아 있었는데 저를 보자 일어섰습니다. 강 대표님, 잠시 이야기 좀 나눌 수 있을까요? 준혁이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여보, 무슨 이야기인데? 개인적인 이야기예요. 잠깐만요. 수진이 저를 정원으로 안내했습니다. 밤 공기가 차가웠고 정원에는 조명이 은은하게 켜져 있었습니다. 수진이 저를 똑바로 쳐다보며 물었습니다. 당신, 정말 누구세요? 제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제 본능이 말하고 있어요. 당신을 안다고. 하지만 기억이 나지 않아요. 그게 이상해요. 수진의 눈빛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20년의 세월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본능은
저를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처음 뵙는 사이입니다. 부인. 거짓말이에요. 당신의 눈빛. 당신이 저를 보는 그 눈빛. 처음 만난 사람의 눈빛이 아니에요. 저는 침묵했습니다. 수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당신, 복수하러 온 거예요? 그 순간 제 가면이 깨질 뻔했습니다. 무슨 복수요? 모르겠어요. 하지만 느껴져요. 당신에게서 분노가. 그리고 수진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슬픔이 느껴져요. 저는 더 이상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수진이 다시 고개를 들어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제발, 지은이는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예요. 무슨 일이 있어도 지은이만큼은 걱정 마세요. 저는 죄 없는 사람을 해치지 않습니다. 그 말을 남기고 저는 정원을 나왔습니다. 집을 나서며 뒤를 돌아봤습니다. 수진이 정원에 홀로 서서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수진아, 내가 무엇을 알든 이제 멈출 수 없어. 20년을 기다렸어. 이제 끝을 봐야 해. 며칠이 지났습니다. 프로젝트는 본격적으로 진행되었고 큰 금액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준혁이 20년 전 저에게 했던 것처럼 그를 서서히 함정 속으로 몰아넣고 있었습니다. 회사에서 일하는 동안 지은이 자주 저를 찾아왔습니다. 강 대표님, 점심 같이 드실래요? 강 대표님, 이 보고서 좀 봐주실 수 있으세요? 그녀는 저에게 호감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순수하고 밝은 그녀의 모습에 저는 점점 마음이 불편해졌습니다. 이 아이는 정말 죄가 없는데. 어느 날 점심시간 지은과 함께 회사 근처 식당에 갔습니다. 강 대표님은 정말 멋져요. 해외에서 성공하시고 겸손하시고 과찬이십니다. 저도 언젠가는 대표님처럼 훌륭한 사업가가 되고 싶어요. 정직하게, 떳떳하게. 또다시 정직이라는 단어. 지은 씨, 세상은 생각보다 복잡합니다. 그래도 저는 믿어요. 정직하게 살면 좋은 결과가 온다고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내 아버지를 보고도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 식사를 마치고 회사로 돌아가는 길에 지은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실례가 아니라면 대표님 결혼 이야기 좀 들어도 될까요? 왜 갑자기? 궁금해서요. 대표님 같은 분이 어떤 분을 사랑하셨을까? 저는 잠시 걸음을 멈췄습니다. 사랑했습니다. 정말 많이. 하지만 빼앗겼습니다. 빼앗겼다니요? 가장 믿었던 사람에게. 지은의 얼굴이 슬퍼졌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혼자세요? 네. 외롭지 않으세요? 외롭습니다. 하지만 해야 할 일이 있으니까요. 무슨 일이요? 복수? 그냥 마무리 짓지 못한 일들이요. 회사로 돌아와 사무실에 앉아 있는데 누군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들어오세요. 준혁이 들어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미묘한 긴장감이 있었습니다. 강 대표님, 잠깐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준혁이 문을 닫고 저와 마주 앉았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아내가 당신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저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의심이라니요? 당신이 누군가라고, 당신이 우리에게 복수하러 온 것 같다고 말합니다. 황당하군요. 저는 단순히 투자자일 뿐입니다. 준혁이 저를 날카롭게 쳐다봤습니다. 제 아내는 직감이 뛰어난 사람입니다.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어요. 그래도 이번에는 틀렸습니다. 둘 사이에 긴장된 침묵이 흘렀습니다. 준혁이 천천히 말했습니다. 강 대표님, 혹시 20년 전에 우리를 아셨습니까? 제 심장이 빠르게 뛰었지만 표정은 전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습니다. 정말입니까? 정말입니다. 준혁은 한참을 저를 바라보다가 일어섰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예민했나 봅니다. 죄송합니다. 괜찮습니다. 준혁이 나가고 저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위험했어. 좀 더 조심해야 해. 그날 저녁 호텔로 돌아가는데 누군가 뒤를 따라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뒤를 돌아봤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기분 탓인가? 하지만 불안함은 계속되었습니다. 호텔 로비에 들어서는데 누군가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강민우. 제 본명이었습니다. 깜짝 놀라 돌아보니 낯익은 얼굴이 서 있었습니다. 김태수? 20년 전 제가 일했던 회사의 직원이자 유일하게 제 결백을 믿어줬던 친구였습니다. 태수야. 정말 내가 맞구나. 민우야. 태수가 다가와 저를 꽉 안았습니다. 살아있었구나. 어떻게 된 거야? 저는 태수를 제 방으로 데려갔습니다. 어떻게 나를 알아봤어? 우연히 봤어. 준혁 건설 앞에서. 처음에는 믿을 수 없었는데 계속 보니까 너 맞더라. 많이 변했지만. 그래서 날 따라온 거야? 응. 확인하고 싶었어. 태수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민우야, 20년 동안 뭐하고 지낸 거야? 출소하고 연락 한 번 없었잖아. 미안해. 나 복수를 준비하고 있었어. 태수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복수? 준혁한테? 응. 민우야, 그만둬. 복수는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해. 아니야. 해야 해. 그놈은 내 인생을 빼앗았어. 내 사랑을, 내 명예를, 내 모든 것을. 태수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아. 내가 얼마나 억울했는지 알아. 나도 그때 진실을 알았어. 준혁이 너한테 한 짓을. 그럼 이해해줘. 내가 왜 이래야 하는지. 하지만 민우야, 복수는. 태수야. 저는 친구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나는 20년을 기다렸어. 20년 동안 단 하루도 이 생각을 놓은 적이 없어. 이제 멈출 수 없어. 태수는 한참을 고민하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그럼 도와줄게. 뭐? 혼자 하려고 하지 마. 내가 도와줄게. 태수야. 20년 전에 내가 너를 지켜주지 못했잖아. 이번에는 함께 할게. 친구의 손이 따뜻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불안함도 밀려왔습니다. 이 일에 태수까지 끌어들여도 되는 걸까? 그날 밤 태수와 함께 계획을 세밀하게 다듬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이 업계에서 일하고 있었고 유용한 정보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준혁은 지금도 불법 거래를 하고 있어. 내가 확인했어. 역시. 그리고 수진에 대해서는 알고 있어? 뭘? 수진도 피해자야, 민우야. 준혁이 너를 감옥에 보낸 후 수진을 협박했어. 지은을 볼모로 잡고. 지은을? 응. 지은은 사실 내 딸이야. 그 순간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뭐라고? 수진이 임신한 상태에서 너는 감옥에 갔어. 그리고 준혁이 그걸 이용한 거야. 지은을 자기 딸로 키우겠다고 대신 자기와 결혼하라고 협박했어. 제 손이 떨렸습니다. 지은이 내 딸이라고? 응. 수진은 어쩔 수 없었어. 뱃속의 아이를 지키기 위해 준혁과 결혼할 수밖에 없었어.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그 순수하고 밝은 지은이, 제게 호감을 보이던 그 아이가 제 딸이었습니다. 그럼 지은은 모르는 거야? 응. 준혁이 진짜 아버지인 줄 알고 자랐어. 저는 주저앉았습니다.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내 딸. 지은이가 내 딸이었어.
며칠 동안 저는 제대로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지은이 제 딸이라는 사실이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회사에서 지은을 볼 때마다 새로운 눈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웃는 모습, 말하는 습관, 손짓 하나하나가 저와 닮아 있었습니다. 어떻게 몰랐지? 어떻게 내 딸을 알아보지 못했지? 괴로웠습니다. 어느 날 오후 지은이 제 사무실로 찾아왔습니다. 강 대표님, 괜찮으세요? 요즘 안색이 안 좋으신 것 같아요. 괜찮습니다. 피곤하시면 좀 쉬세요. 건강이 제일 중요해요. 지은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내 딸이 날 걱정하고 있어. 하지만 자기 아버지인 줄도 모르고. 지은 씨, 네. 당신의 가족은 행복합니까? 지은이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글쎄요. 행복한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무슨 뜻입니까? 아버지는 저를 정말 사랑하세요. 하지만 어머니는 늘 슬퍼 보여요. 웃고 있어도 눈빛이 슬퍼요. 어머니에 대해 물어본 적 있습니까? 있어요. 하지만 아무 말씀도 안 하세요. 그냥 괜찮다고만. 지은이 창밖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가끔 밤에 어머니가 우시는 소리를 들어요. 조용히 혼자서. 그럴 때면 정말 마음이 아파요. 제 가슴도 아팠습니다. 수진아, 혹시 어머니가 왜 우시는지 아십니까? 모르겠어요. 어쩌면 잃어버린 무언가 때문일지도 몰라요. 잃어버린 무언가? 네. 옛날에 한번 어머니 방에서 오래된 사진을 본 적이 있어요. 어머니랑 아버지랑, 그리고 다른 남자분이 함께 찍은 사진. 제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그 남자분은 누구였습니까? 모르겠어요. 여쭤봤는데 어머니가 그냥 옛 친구라고만 하셨어요. 하지만 사진 속 어머니 표정이 정말 행복해 보였어요. 지금은 본 적 없는 그런 표정. 지은이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강 대표님도 잃어버린 무언가가 있으시죠? 왜 그렇게 생각합니까? 눈빛이요. 대표님 눈빛에서 그리움이 보여요. 깊은 그리움.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수진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강 대표님, 내일 오후에 만날 수 있을까요? 혼자서요. 무슨 일이십니까? 꼭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다음 날 약속 장소로 나갔습니다. 조용한 카페였습니다. 수진은 이미 와 있었습니다. 그녀는 여위어 보였고 눈가에는 다크서클이 짙었습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으신 겁니까? 수진이 저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누군지 알았어요. 제 심장이 멈췄습니다. 강민우 씨. 그녀가 제 본명을 불렀습니다. 수진 씨. 처음부터 알았어야 했는데 왜 몰랐을까요? 당신 눈빛, 당신 목소리, 모든 게 말하고 있었는데 수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민우 씨, 정말 당신이었군요. 저는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습니다. 네, 저입니다. 왜 진작 말하지 않았어요? 말할 수 없었습니다. 복수하러 온 거죠? 네. 수진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당연하죠. 당신에게는 그럴 자격이 있어요. 내가 당신한테 한 짓을 생각하면. 수진 씨,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수진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20년 동안 참아왔던 눈물이 터진 것 같았습니다. 나도 어쩔 수 없었어요. 준혁이 뱃속의 아이를, 지은이를 볼모로 잡았어요. 결혼하지 않으면 아이를 해치겠다고.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어요? 태수가 말해줬습니다. 그리고 지은이가 제 딸이라는 것도. 수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럼 지은이를
걱정 마세요. 해치지 않습니다. 제 딸인데 어떻게 해쳐요? 수진이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하지만 준혁은 다릅니다. 알아요. 당신이 무엇을 하든 난 막지 않을 거예요. 준혁은 그럴 만한 대가를 치러야 해요. 수진 씨는 20년 동안 어떻게 살았습니까? 수진이 슬픈 미소를 지었습니다. 지옥 같았어요. 매일 밤 당신을 생각하며 울었어요. 미안하다고 용서해달라고 빌었어요. 하지만 당신은 돌아오지 않았죠. 돌아왔습니다. 이제 너무 늦었나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수진이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낡은 사진이었습니다. 우리 둘이 함께 찍은 사진. 행복했던 그 시절의 사진. 이걸 매일 봤어요. 그리고 생각했어요. 만약 다시 돌아갈 수 있다면 절대 당신을 떠나지 않을 거라고. 수진 씨, 민우 씨, 제발 저도 벌해주세요. 저도 준혁 못지않게 죄가 많아요. 당신은 피해자입니다. 아니에요. 나약했어요. 용기가 없었어요. 당신을 지키지 못했어요. 수진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부탁이 하나 있어요. 무엇입니까? 복수를 끝낸 후에 지은이에게 진실을 말해주세요. 당신이 진짜 아버지라고. 하지만 지은이는 알 권리가 있어요. 진짜 아버지가 누군지.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복수를 끝내야 합니다. 하지만 방법을 바꿔야 합니다. 지은을 위해서라도. 일주일 후 준혁이 제게 급하게 연락했습니다. 강 대표님, 큰일 났습니다. 지금 당장 회사로 와주실 수 있습니까? 무슨 일입니까? 프로젝트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직접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사로 달려갔습니다. 준혁의 사무실에는 이미 여러 임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준혁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강 대표님, 금융당국에서 조사가 들어왔습니다. 조사요? 네. 프로젝트 자금 흐름에 의혹이 있다고 합니다. 제 계획이 시작된 것입니다. 하지만 너무 빨랐습니다. 아직 준비가 덜 됐는데 어떤 의혹입니까? 자금 횡령 의혹입니다. 그리고 준혁이 저를 날카롭게 쳐다봤습니다. 증거가 당신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모든 서류, 모든 거래 기록이 당신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강 대표님, 당신이 회사 돈을 빼돌렸다는 증거가 나왔어요. 이럴 수가. 20년 전과 똑같은 상황이야. 그건 말도 안 됩니다. 저는 아무것도. 경찰이 곧 올 겁니다. 조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이때 사무실 문이 열리고 지은이 황급히 들어왔습니다. 아버지, 이게 무슨 일이에요? 지은아, 지금은 강 대표님이 횡령을 했다고요? 말도 안 돼요. 지은이 제 편을 들었습니다. 지은아, 증거가 있어. 증거가 잘못된 거예요. 강 대표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준혁이 딸을 달랬습니다. 지은아, 진정해. 경찰 조사를 받으면 진실이 밝혀질 거야. 그때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태수였습니다. 민우야, 큰일 났어. 준혁이 너를 역으로 함정에 빠뜨렸어. 모든 증거를 조작해서 내가 횡령범이 되도록 만들었어. 젠장. 준혁이 저보다 한 수 위였습니다. 제 복수 계획을 눈치채고 역으로 저를 함정에 빠뜨린 것입니다. 경찰이 도착했고 저는 연행되었습니다. 지은이 울면서 말했습니다. 강 대표님, 제가 증명할게요. 당신은 무죄예요. 경찰서로 가는 차 안에서 20년 전이 떠올랐습니다. 똑같은 상황, 똑같은 함정. 다시 한번 저는 범죄자가 되었습니다. 이럴 수가. 또다시
조사를 받았습니다. 증거는 완벽했습니다. 모든 것이 저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강민우 씨, 아니 제임스 강 씨. 당신은 가짜 신분을 사용하고 준혁 건설에 접근해서 회사 돈을 횡령했습니다. 맞습니까? 아닙니다. 저는 증거가 있습니다. 당신 명의의 해외 계좌로 거액이 이체되었습니다. 그건 조작된 겁니다. 누가 조작했습니까? 박준혁이. 증거가 있습니까?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유치장에 갇혔습니다. 20년 만에 다시 돌아온 이곳. 또다시 당했어. 절망감이 밀려왔습니다. 며칠 후 면회가 왔습니다. 태수였습니다. 민우야. 태수야, 미안해. 너까지 이 일에 연루시켜서. 괜찮아. 나는 안 잡혔어. 준혁은 너만 노렸어. 어떻게 된 거야? 준혁이 처음부터 다 알고 있었어. 내가 돌아온 걸. 내가 복수하려는 걸. 그래서 역으로 함정을 판 거야. 그럼 처음부터 날 알아봤다는 거야? 수진 씨는 충격받아서 병원에 입원했어. 지은이가 간호하고 있고, 지은이는 내 무죄를 증명하려고 미친 듯이 노력하고 있어. 회사 서류를 뒤지고 증거를 찾고. 안 돼. 지은이가 위험해질 수 있어. 그래서 내가 도와주고 있어. 걱정 마. 며칠이 더 지났습니다. 절망 속에서 한 가지 희망이 보였습니다. 지은이 면회를 왔습니다. 강 대표님. 아니, 강민우 씨. 지은이 제 본명을 알고 있었습니다. 태수 아저씨가 모든 걸 말해줬어요. 당신이 누구인지, 아버지가 20년 전에 무슨 짓을 했는지. 지은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제 진짜 아버지라는 것도. 지은아, 왜 진작 말하지 않으셨어요? 왜?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지은이 울면서 말했습니다. 하지만 괜찮아요. 이제 알았으니까. 그리고 제가 증명할 거예요. 당신의 무죄를. 지은아, 위험해. 준혁은, 그 사람은 제 아버지가 아니에요. 당신이 제 아버지예요. 지은이 결연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제가 찾아냈어요. 준혁의 비리 증거를, 회사 서버에 숨겨진 파일들을. 정말? 네. 20년 전 당신을 함정에 빠뜨린 증거도 있어요. 모든 게 계획된 거였어요.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지은아, 조심해야 해. 준혁이 눈치채면. 괜찮아요. 이미 경찰에 제출했어요. 며칠 후 상황이 역전되기 시작했습니다. 지은이 제출한 증거로 인해 준혁이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석방되었습니다. 석방된 날 밖에는 지은과 태수 그리고 수진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지은이 달려와 저를 안았습니다. 아버지. 처음으로 저를 아버지라고 불러주었습니다. 제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지은아. 수진도 다가와 조용히 말했습니다. 미안해요. 그리고 고마워요. 고마울 건 없습니다. 전부 제 욕심 때문이었으니까요. 아니에요. 당신은 진실을 찾으려 했을 뿐이에요. 다음 날 준혁 건설 앞에 많은 기자들이 모였습니다. 준혁이 체포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박준혁, 당신은 횡령, 배임, 증거 조작, 협박 등의 혐의로 체포합니다. 준혁은 수갑을 찬 채 끌려 나왔습니다. 그가 저를 보며 씩 웃었습니다. 잘했어, 민우야. 내가 이겼어. 당신은 처음부터 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말이야. 준혁이 지은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지은이만큼은 진짜로 사랑했어. 그건 믿어줘. 지은이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당신을 용서하지 않을 거예요. 진짜 아버지한테 한 짓을, 어머니한테 한 짓을.
준혁의 얼굴이 무너졌습니다. 지은아, 가세요. 다시는 보고 싶지 않아요. 준혁은 경찰차에 실려갔습니다. 재판이 열렸습니다. 모든 증거가 공개되었고 20년 전의 진실도 밝혀졌습니다. 준혁은 20년 전 저를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 치밀하게 계획했던 것입니다. 회사 돈을 빼돌리고 모든 증거를 제 명의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수진을 협박해서 침묵하게 만들었습니다. 법정에서 준혁은 모든 것을 자백했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다 했습니다. 민우의 사업 능력이 부러웠습니다. 그래서 빼앗고 싶었습니다. 판사가 판결을 내렸습니다. 피고인 박준혁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다. 법정이 술렁였습니다. 저는 아무 감정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기쁘지도 후련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공허했습니다. 밖으로 나오니 지은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후련하세요? 아니, 그냥 공허해. 지은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복수는 원래 그런 거래요. 끝나고 나면 공허하대요. 지은아, 미안하다. 내가 이런 일을 겪게 해서. 아니에요. 오히려 진실을 알게 돼서 다행이에요. 거짓 속에서 사는 것보다 훨씬 나아요. 수진도 다가왔습니다. 민우 씨, 네. 이제 어떻게 할 거예요? 모르겠습니다. 복수는 끝났지만 이제 뭘 해야 할지. 같이 새로운 시작을 하는 건 어때요? 우리 세 식구. 저는 수진을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희망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20년이 늦었지만 아직 늦지 않았어요.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지은이 말했습니다. 저도 그러고 싶어요. 진짜 가족으로. 저는 두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20년간 잃어버렸던 가족. 이제 다시 찾은 가족. 정말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그날 밤 세 사람은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작은 식당에서 평범한 식사를. 지은이 밝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이런 거 하세요? 저 어렸을 때 제일 좋아했던 음식이 뭔지. 뭔데? 떡볶이요. 매운 거. 너 엄마 닮았구나. 엄마도 매운 거 좋아했는데. 수진이 웃었습니다. 지금도 좋아해요. 평범한 대화. 평범한 웃음. 하지만 이런 평범함이 제게는 20년 만에 처음이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나오는데 거리에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와, 눈이다. 지은이 신나서 소리쳤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같이 눈 맞아요. 세 사람은 거리에 서서 눈을 맞았습니다. 그 순간 제 마음속 응어리가 조금 풀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 이게 내가 원했던 거야. 복수가 아니라 이런 평범한 행복. 한 달이 지났습니다. 준혁건설은 새로운 대표 체제로 재정비되었고 저는 회사 경영에서 손을 뗐습니다. 더 이상 그곳에 머물고 싶지 않았습니다. 대신 작은 사무실을 얻어 새로운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지은이 함께하고 싶다고 했고 저는 기쁘게 받아들였습니다. 아버지, 이 디자인 어때요? 좋은데? 역시 내 딸이야. 에이, 부끄러워라. 지은과 함께 일하는 것은 즐거웠습니다. 잃어버린 20년을 조금씩 되찾는 기분이었습니다. 수지는 오랜 악몽에서 벗어나 조금씩 웃음을 되찾아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수진이 저를 불렀습니다. 민우 씨, 잠깐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무슨 일이에요? 당신한테 줄 게 있어요. 수진이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열어보니 결혼 반지였습니다. 20년 전 제가 수진에게 끼워줬던 그 반지. 이걸 간직하고 있었어요? 네.
단 한 번도 버리지 못했어요. 저도 주머니에서 제 반지를 꺼냈습니다. 저도요. 두 사람은 마주보고 웃었습니다. 민우 씨,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20년은 짧은 시간이 아니니까요. 알아요. 저도 천천히 가고 싶어요. 하지만 당신 곁에서 네, 같이 가요. 천천히. 그날 밤 저는 호텔 방을 정리했습니다. 이제 이곳을 떠날 때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도시의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20년간의 긴 여정이 끝났어. 서랍을 열자 낡은 반지가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이 반지를 강물에 던지려고 했습니다. 복수의 상징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이제는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이 반지는 복수의 상징이 아니라 사랑의 상징이었습니다. 잃어버렸지만 다시 찾은 사랑. 상처받았지만 치유될 사랑. 반지를 손가락에 끼웠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진짜 시작. 다음 날 새로운 집으로 이사했습니다. 수진과 지은이 도와주러 왔습니다. 아버지, 여기 어떻게 꾸밀까요? 지은이가 마음대로 해도 돼. 이제 내 집이기도 하니까 진짜요? 야호! 짐을 정리하며 오래된 상자를 발견했습니다. 열어보니 20년 전 사진들이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의 저와 수진, 행복했던 그 시절. 지은이 사진을 보며 말했습니다. 와, 아버지 젊으시다. 그리고 어머니도 정말 예쁘네요. 그때는 다들 젊었지. 수진이 옆에 와서 사진을 보며 말했습니다. 우리 참 행복했었죠. 그랬죠. 다시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저는 수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다시는 똑같을 수 없을 거예요. 하지만 다른 방식으로 행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며칠 후 태수가 찾아왔습니다. 민우야, 잘 지내? 덕분에. 넌? 나도 잘 지내. 그런데 말이야. 태수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준혁이 면회 신청을 했어. 너를 만나고 싶대. 준혁이? 응. 할 말이 있다는데. 저는 망설였습니다. 그를 다시 만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수진이 말했습니다. 한번 만나보는 게 어때요? 완전히 끝내기 위해서라도. 고민 끝에 저는 교도소로 향했습니다. 면회실에서 준혁을 만났습니다. 그는 많이 야위어 있었습니다. 한때 여유롭고 자신감 넘쳤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민우야, 와줘서 고맙다. 할 말이 뭡니까? 미안하다. 그게 다입니까? 아니, 그게 전부는 아니야. 준혁이 힘들게 말을 이었습니다. 20년 동안 후회했어. 매일 밤 내 생각을 했어. 후회했으면서 왜 또 저를 함정에 빠뜨렸습니까? 두려웠어. 내가 돌아온 걸 알았을 때 정말 두려웠어. 내가 쌓아온 모든 게 무너질까봐. 그래서 또 저를 범죄자로 만들려고 했군요.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준혁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민우야, 하나만 물어봐도 될까? 지은이. 지은이는 잘 지내? 잘 지냅니다. 그래. 다행이다. 지은이는 이제 당신을 용서하지 않습니다. 알아. 당연하지. 나도 날 용서 못하니까. 준혁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민우야, 부탁이 하나 있어. 뭡니까? 지은이를 부탁해. 내가 진짜 아버지니까 잘 돌봐줘. 부탁받지 않아도 그럴 겁니다. 제 딸이니까요. 고맙다. 그리고 준혁이 저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행복해라. 내가 행복한 모습이 나한테는 가장 큰 벌이 될 거야. 저는 일어섰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민우야. 네. 정말 미안하다. 교도소를 나서며
이상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분노도 증오도 아닌 그저 연민 같은 것. 준혁도 결국 불행한 사람이었습니다. 욕심 때문에 모든 걸 잃은 사람. 이제 정말 끝이야. 완전히. 집으로 돌아오니 지은이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어서 오세요. 제가 요리했어요. 우리 딸이 요리를? 네. 어머니한테 배웠어요. 맛있을 거예요. 수진도 부엌에서 나왔습니다. 민우 씨, 어떻게 됐어요? 다 끝났어요. 이제 진짜로. 다행이에요. 저녁 식사를 하며 세 사람은 미래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아버지, 우리 회사 이름 뭐로 할까요? 뭐가 좋을까? 새로운 시작은 어때요? 좋은데? 수진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모두의 새로운 시작이니까요. 식사를 마치고 세 사람은 거실에 앉아 TV를 봤습니다. 평범한 일상, 평범한 행복. 하지만 이것이 제게는 가장 소중한 것이었습니다. 밤이 깊어지고 지은이 먼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잘 자요, 아버지, 어머니. 잘 자, 딸. 수진과 단둘이 남았습니다. 민우 씨. 네. 행복해요?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네. 행복합니다. 저도요. 수진이 제 어깨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20년이 너무 길었죠? 그랬죠. 하지만 이제 우리에게 새로운 20년이 있잖아요. 그렇네요. 이번엔 행복하게 보내요. 약속해요. 약속합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악몽도 없었고 분노도 없었습니다. 그저 평온함만이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나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하루, 새로운 시작. 주머니에서 반지를 꺼냈습니다. 한때는 이 반지를 버리려고 했습니다. 복수의 상징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이제는 알았습니다. 이 반지는 끝이 아니라 시작의 상징이라는 것을. 강물에 던지려던 그 계획은 취소했습니다. 대신 이 반지는 제 손가락에 그대로 두기로 했습니다. 과거를 기억하되 미래를 향해 나아가기 위해서. 며칠 후 저는 혼자 그곳으로 갔습니다. 20년 전 제가 마지막으로 자유로웠던 그곳. 강가였습니다. 강물은 여전히 흐르고 있었습니다. 20년 전과 똑같이. 하지만 저는 변했습니다. 복수에 불타던 사람에서 이제는 용서를 배운 사람으로. 주머니에서 작은 종이를 꺼냈습니다. 20년 동안 작성했던 복수 계획서였습니다. 세세하게 적힌 준혁을 무너뜨리는 방법들. 하지만 이제 필요 없었습니다. 종이를 찢어 강물에 던졌습니다. 종이 조각들이 물 위에 떠다니다가 천천히 흘러갔습니다. 안녕, 과거야.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따뜻한 봄바람이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지은이었습니다. 아버지, 어디세요? 점심 같이 먹어요. 곧 갈게. 빨리 와요. 어머니랑 같이 기다릴게요. 전화를 끊고 마지막으로 강물을 바라봤습니다. 20년 전 이곳에서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20년 후 다시 모든 것을 찾았습니다. 아니, 더 소중한 것을 얻었습니다. 진정한 용서와 새로운 시작을. 돌아서서 걸어갔습니다. 뒤돌아보지 않고 앞만 보며. 집으로 향하는 발걸음은 가벼웠습니다. 기다리고 있을 수진과 지은을 생각하니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떠난 진실, 남겨진 죄, 돌아온 건 복수였다. 하지만 결국 남은 건 사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아직 구독 안 하셨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잊지 말아주세요.